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와, 듣고 싶죠, 갑자기?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 아시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치료해라. 자, 그런데,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고통을 느낍니다. 뭐가? 외도가 발생이 되면, 남편 외도든 아내 외도든 외도가 발생을 하면은 누군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남편 외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외도한 남편이 있을 거고, 남편 외도인 경우에는 남편 외도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외상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외상 트라우마의 상처인데 이 상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일반 상처, 일반적인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막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상처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외상 트라우마의 상처 크기는 마이너스 10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한 번 생기면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지고 이거를 점점 키웁니다. 점점. 이게 외상 트라우마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러면 남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 외도의 원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 필요 없으니까 심리장애다. 그런데 관계중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장애의 관계중독일 뿐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심리의 장애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관계중독은, 남편의 관계중독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인식장애가, 그 다음에 표현장애가 중독증입니다. 인식장애, 노이로제와 비슷한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중독. 그래서 일반 중독하고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 외도일 때는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습니다. 외상 트라우마로. 자,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알게 됐어. 남편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남편에게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지만 고통, 트라우마가 또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남자는 피해버립니다. 피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피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자기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이거를 제거를 하려고 듭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피하는 방법,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무릎 꿇고 싹싹싹싹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그 고통을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둘 다 고통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문제는 또 있어요. 아내 외도도 있어요. 아내 외도가 발생되면 아내는 뭡니까? 심리장애인 관계중독 똑같습니다. 다만 관계중독의 의미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는 반응중독이다, 여기는 관심중독이라고 그랬죠. 왜 반응중독과 관심중독이 다르냐? 표현장애, 즉 중독증은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발생되는데 바로 뭐냐면 감정장애예요. 감정기억장애라고요. 감정기억장애와 표현장애 두 개가 발생한 게 바로 관심중독이에요. 그런데 남편에 들 때의 남편은 인식장애와 표현장애가 발생돼 장애가 다릅니다. 같은 심리장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런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고 남편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당연히 생깁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처가 아니야.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가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크기를 우리가 표현하죠. 뭐. 그거를 스트레스를 마이너스 1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일반 상처도 그때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조금 깊어지면 치료하면 되는 거. 상담을 통해서든 강연을 통해서든. 그리고 남자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어딘가로 몰입을 하고 내가 기분 전환을 하고 이러면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냐면 마이너스 10만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 크기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평생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외도가 발생이 되면 기본 당사자들은 뭐가 생깁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심리가 두 개가 졸지에 장애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장애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서서히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 심리장애 두 개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인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현장애로 들어가는 순간 관계중독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그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 이 표현장애에 있는 사람, 중독증에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인식장애가 들어오는 순간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 원래는 본인이 가장 싫어했던 거기에 휙 가는 순간 바로 자기도 모르게 이 장애가 동시에 생깁니다. 아내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외도를 했다. 처음부터 나 남편이랑 사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해서 새 출발해야지 라고 하고서 아내 외도가 발생되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리장애 관계중독이 발생하고 외상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외도가 발생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부부에게 다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고통에서. 자, 그러면 요 위에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남편 입장에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여기 원천이 이 고통의 원천이잖아요. 지금 자기 문제는 지금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의 원천부터 벗어나야 내가 고통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아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돼야 돼요. 아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가 우선이에요. 우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외상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치료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치료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가 있든 간에 이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뭐를 하면 돼요? 다시는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안전장치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번이 두 번째는 뭘 합니까? 남편이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 관계중독 심리장애를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치료를 할 때 중독만 치료합니까? 아니요. 인식장애도 같이 치료가 돼야 돼요. 인식장애도 같이 치료돼야 돼요. 이게 멈춘다라는 게 뭔 뜻이냐면 표현장애가 멈추던 인식장애가 멈추면 관계중독이 멈춰요. 그렇다고 치료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은 이 곁을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답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는데 남편이 본인의 관계 중독이 치료가 되게 되면 아내랑 안 삽니다. 남편 스스로가 안 살아요. 왜? 평생 가야 돼. 이거 평생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10만이라는 물론 내가 만든 그런 남편 입장 내가 만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여자하고는 그런 사람하고 내 평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치료가 되고 아내가 치료가 안 되면은 남편이 이혼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남편이 치료 안 되고 아내가 치료됐어. 그러면 행복의 기준에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을 어떻게 할지에 관련되는 판단이 본인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치료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치료되게 되면 안 산다니까 결론이 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치료 안 되고 아내가 치료되게 되면 나 자신이 치료 안 돼도 행복이 돼 있으니까 이래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때가 고민합니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아내는 자기 치료, 남편은 아내 치료되는 과정에 어떻게 됐든 설득을 해서 아내를 치료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먼저 치료해 놓고 그리고 아내를 설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치료하도록. 근데 대부분들은 내가 치료되고 나니까 아내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아니에요. 평생 외상 트라우마 작용?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같습니까? 내가 치료됐어? 그래서 일상생활처럼 정말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정말 잘해주면서 갑니다. 그런데 밥 숟가락 하나 가지고도요, 이 외상 트라우마 작용되면 감당 안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외상 트라우마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를 창구를 내두면 되고 또 하나는 아내 외도가 발생돼서 두 사람 다 고통을 받습니다. 두 사람 다 고통이에요. 한 명은 심리장애인 고통,
한 명은 외상 트라우마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제1우선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제1우선은 1번이 남편 치료예요. 왜? 이 마이너스 10만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치료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내의 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됐는데 남편이 치료 안 해서 아내가 안 살아요. 아내가 다시는 안 산다니까.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런데 남편이 치료됐는데 아내가 치료 안 됐어? 그러면 이 남편은 아내랑 살지 안 살지에 관련된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이 결론이 뭡니까? 치료잖아요. 순서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치료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누가 없대?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혼하세요. 이혼하면 타인이 되잖아요. 타인이 되기 때문에 아파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대신 뭐가 남편 심리장애 치료됐나요? 안 됐죠. 아내 외상 트라우마 치료됐나요? 안 됐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아내 이거 관계중독 치료됐나요? 남편 외상 트라우마 치료됐나요? 안 됐죠. 이혼했어.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졌어요. 그 다음엔 여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타인을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 외상 트라우마만큼의 어마어마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돼버려요. 이혼하고 나면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그래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리장애가. 자, 그러면은 이혼을 해. 지금 당장의 고통은 뭐를 한 거예요? 피했어요. 피했잖아. 이게 피했어요. 미래는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타인에게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무너뜨리냐? 자녀부터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무너뜨립니다. 이혼하고 일로 갑니다. 안 간다고요. 가게끔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이혼을 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회피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혼했어. 그러면 빨리 이걸로 가기 전에 빨리 치료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사람들은 이혼하고 나면 이제 좀 편하니까 타인에게 자기가 고통 주는 사람으로 돌변되어 있는지 모른다.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타인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는 편하려고 들어요. 이런 인생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뭘로 갑니까? 두 번째 방법. 치료 관심 없어. 뭘로 갑니까? 첫 번째는 이혼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다 이혼으로 가는 절차예요. 치료 관심 없이 가면 이혼으로 가는 절차예요. 근데 그 절차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본인이 외도하면 돼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본인이 관계중독 이 일로 들어가면 돼요. 외상 트라우마에 플러스 관계중독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악화된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맞바람인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년까지 치료 안 되고 사명치료 이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복수심, 보복에 관련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이혼할래? 본인이 외도할래? 자,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저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제 얘기 안 할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라는 거를 그냥 설명만 드릴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내가 설령 어느 길로 갔던 간에 이게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그날 내가 하고자 했던 내가 가고자 했던 걸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뭐를 찾습니까?
아이고야,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빠르고,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 한둘 아니에요, 지금요. 누가 몰라서 안 해요? 그런데 왜 고통에서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피하자고 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싸그리 다 무너뜨려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벼랑 끝에 있어요. 벼랑 끝. 인생의 벼랑 끝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그날로 다 무너집니다. 근데 나만 무너지면 상관없잖아요.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나에게 그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게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어떤 것부터 가야 되는지를 지금 생각해야 돼. 그게 어느 길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그러고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